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고 또 이렇게 귀한 행사에 불러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제 복장이 좀 추워 보이실지라도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AI 테스팅 시대로라고 한 제목입니다. 이미 우리는 AI 테스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 시대를 맞이하면서 준비해 가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책임연구원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다시피 LG전자에 있는 선행 개발을 하는 CTO 부분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연구소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한 회사에 다녀서 지금 21년 차 회사원이고요. 10년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소프트웨어 공학과 품질 테스트 업무를 계속 수행해 왔습니다. 오늘 얘기를 진행하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좀 영화 얘기를 간단히 하면서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히든 피겨스라고 해서 저기 계신 여자분들이 나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이세요. 영화 내용은 아마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그 영화에서 나누는 핵심 주제들은 그 유인 우주선을 지구 궤도를 돌면서 다시 착륙하게 되는 그런 에피소드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당시가 시대상이 1960년도예요. 1960년도에 어떻게 그 사람을 잘 우주로 보내서 다시 복귀하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나사에서 준비를 하는데,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그 어떻게 하드웨어의 스펙이 변할 때마다 계속 계산식이 변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복귀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칠판에 모여서 수식을 바꾸면서 어떻게 안전한 궤도에서 착륙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계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저 칠판에 올라가서 계속 여러 가지 수식을 쓰시면서 어느 위치에 어느 속도로 어느 입사각으로 들어와야 하는지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도 이젠 IBM이 나왔습니다. IBM 7090 모델인 것 같은데요. 초창기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기 계신 분이 몰래 도서관에서 포트란 책을 훔쳐서 열심히 이젠 또 IBM 컴퓨터를 가지고 그 수식을 컴퓨터로 계산하는 그런 작업도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어요. 사람의 수학적인 계산, 저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계속 칠판에 써가면서 하는 계산과 컴퓨터와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어떤 궤도의 속도에서 각도로 들어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산하는 두 가지 값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값이 누구한테 제일 중요할까요? 우주 비행사입니다. 저 사람은 생명을 걸고 저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주 비행사가 저 두 가지 수식 중에서 어떤 것들을 신뢰했는지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을 아실 겁니다. IBM에서 결과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불안했던 거예요, 우주 비행사분이. 그래서 사람의 수학적 계산의 값을 보고 안정감을 보고 성공적으로 착륙을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참 저희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서 나온 결과값을 신뢰하기 어렵다라는 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당시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처음 생겼던 1960년대인데 1960년대의 소프트웨어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체계적인 개발 방법론이 없었어요. 아마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IBM에다가 막 이것저것 해보면서 값이 나올 때까지 막 이렇게 연습했던 것들이 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도 지연되고 시스템도 상당히 오류가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정과 품질 문제가 다 실패가 됐습니다. 핵심 요인은 프로세스도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에 의한 코딩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검증 체계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낙 하드웨어 세팅이 많이 바뀌는 상황에서 요구사항이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대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소프트웨어 위기 시대라고 정의를 했었어요. 과연 소프트웨어는
시스템의 접목이 가능한가? 해서 하드웨어는 잘 되어 있지만 과연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잘 매칭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당시에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 인식이었습니다. 독일에서 1968년 나토 컨퍼런스가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생겨나게 되고 여러 가지 논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아마 요즘에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신 히스토리일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여러 가지 비과학적인 방법, 뭐 트라이 앤 에러죠. 이제 그렇게 사용해서 실패율이 참 많았고요. 그리고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확립이 필요하다. 아주 요즘에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요구사항 설계, 구현, 테스트, 유지, 보수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에 논의가 됐었습니다. 무엇보다 테스트 쪽에 있는 VM 모델도 당시에 개발 프로세스 쪽으로 필수 요소로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고 인력에 대한 개발 그리고 개발 방법론에 대한 표준도 당시에 중요한 의제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어떤 용어가 이제 공식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용어일 겁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저희가 이제 아주 잘 알고 있는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델, 그 CMMI에 대한 기반이 되기도 했고, 당시에는 이제 워터폴 모델을 기준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또 인력 교육에 대한 부분도 계속 추가되었습니다. 이때 이 컨퍼런스의 참석자들은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공학적인 접근을 하는 게 맞다라고 솔루션을 내었어요. 그 전에 시스템 공학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을 가지고 여태까지 계속 발전을 해가면서 소프트웨어가 좀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은 계속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됐었습니다. 방금 봤던 워터폴 모델에서부터 여러분들 많이 접하셨던 애자일 그리고 요즘에는 데브옵스라든가 CI/CD 자동화 관련한 부분이 많이 저희 삶에서 접하고 지금도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되었을까요? 1960년대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위기인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거의 제한된 상태였습니다. 저기 조그맣게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풀어서 썼으면요. 개발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코딩은 다 했는데 테스트를 하자고? 시간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개발 위주의 상황이었고 개발자들은 테스트를 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테스트가 누락되고 생략되는 바람에 아까와 같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시대가 지나서 1990년도부터는 이 테스팅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테스트 필요성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결국 고객들이 불평하는 게 나온다는 거죠. 아 그래 불평이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사전에 해야 될지라고 하는 말로 소프트웨어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그에 대한 피해가 어떻게 검증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의 중요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시대이고요. 현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AI 이전이죠. 많은 테스터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그런 내용일 것 같은데요. 테스터들이 더 열심히, 더 오래, 더 빨리 품질을 완성해 라고 하는 요즘에는 그런 어떤 테스터들에게 업무가 과중될 정도로 테스팅 업무는 상당히 전문적으로 발전을 하였고 해당 조직에서는 해당의 품질 경쟁력이 해당 조직과 업체와 나라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품질 경쟁력을 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계속 변모해 왔습니다. 아까 보셨던 장표인데요. 현재는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AI와 함께하는 테스팅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아까 MLOps 이야기도 하셨고 또
요즘 코딩은 또 GPT나 또 코파일럿 등등 많은 어시스턴트들이 많이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프트웨어에 대한 테스팅도 점점 적응형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 변화에 맞게 잘 적응하는 시대로 좀 2020년도에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기술을 기존 소프트웨어에 적용하기 하고 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업무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접근법도 계속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떤 기술이 적용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궤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컴퓨터라는 것이 마켓쉐어에서 20%에서 65%까지 저희 삶에 적용될 때까지는 약 20년 정도 소요가 됐었습니다. 인터넷은 좀 더 5%에서 95%까지 약 30년 가까이 소요가 됐어요. 이 기술이 우리 삶에, 우리 기술에 적용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AI는 이미 시작이 40%로 시작이 되었어요. 어떠한 시간 갭이 없이 너무나 저희에게는 한 번에 저희의 삶과 일에 적용이 된 사례입니다. AI와 같이 40% 정도의 수준까지 기술이 적용되기까지는 인터넷은 5년, 컴퓨터는 10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AI 기술이 이제 2030년이 5년 남았는데 5년 후에 우리 삶의 AI에 대한 적용이 어느 정도로 저희한테 적용이 될까요? 8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40%에 머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폭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AI의 기술은 모두 다 느끼시다 보니 아마 좀 더 급격하게 저희의 삶과 일에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도 계속 아까 소프트웨어에 대한 위기부터 워터폴 그리고 애자일 그리고 데브옵스 그리고 이제 AI 이렇게 발전해 오는 동안 테스트 쪽도 오토메이션이나 뭐 많은 툴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네요. 셀레니움이나 소나큐브, 사피엔스 등등 점점 저희가 자동화 쪽으로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과연 5년 뒤에 우리가 2030년도에는 과연 이런 방법론들이 유지가 되고 계속 사용하게 될지 아니면 AI에 대한 기술이 점차 저희에게 급격하게 적용이 되어서 새로운 방법론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물론 지금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지만 과연 5년 뒤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지금 누구도 장담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미 그 AI에 대한 성능은 불과 제가 한 2년 정도 전에 이 레포트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도 있었는데 너무나 저희 인간의 지표에 인간의 성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현대에는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아마 박사 레벨의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정도가 거의 인간 수준에 근접하거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이미 저런 지식을 갖고 있는 친구가 저희와 같이 경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건 상당히 좀 무서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AI를 지금 아마 회사에서 많이 적용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적용한 것에 대해서 많은 솔루션들도 갖고 계실 것이고 많은 리서치를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주기 동안 AI가 적용되는 비율을 살펴봤을 때 물론 이제 코딩을 새로 만들어주는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적용되어 있지만 두 번째는 놀랍게도 소프트웨어 테스팅이 약 50% 이상 거의 60% 가까이 AI를 이용해서 적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전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테스팅을 하던 것들이 이미 50% 이상 저희 쪽에
적용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해서 AI를 적용했을 때 가장 큰 베네핏은 효율성입니다. 효율성이 가장 높고, 그리고 코드 퀄리티 관련한 부분, 그리고 팀의 협업. 팀의 협업이 약간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AI를 이용한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팀의 협업 방법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인해 보게 되면요, 테스트 커버리지라든가, 그리고 디펙트를 찾게 되는 것, 그리고 수행 시간, 그리고 어떤 수동으로 사용하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AI는 많은 저희에게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소프트웨어 개발의 품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계속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동화가 계속 저희가 기술이 발전해 왔고, 이 지표에서도 보셨다시피 어떠한 수행 시간이라든가 수동으로 하는 시간, 그리고 리그레이션 테스트에 대한 사이클 시간 같은 것들에 대한 효율성이 이미 70% 이상 증대되었다는 걸 볼 수 있다면, 아까 보셨던 저희가 AI를 적용했을 때 보게 되는 이익 중에서 효율성이 왜 1등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다 좋은 것들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아직 우리에게는 큰 한계점과 또한 리스크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트레이닝이 좀 부족하던가, 아니면 아직까지는 저희가 하드웨어 기술 어떤 인프라들이 좀 많이 비싸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통합하는 데 아직 이슈가 있습니다. AI에 대한 솔루션들이 아직 독립적으로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파이프라인으로 만들어서 마치 데브옵스처럼 그런 환경 생태계를 만드는 거에 대한 부분도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무엇보다 이 AI에 대한 신뢰성 부분은 상당히 큰 도전적인 한계점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AI 세이프티라고 하는 레포트로 연간 발행되고 있는 AI 안전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거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리스크 부분을 편향 전파라든가 개인정보 위협, 투명성이 결여되거나, 아니면 규제가 준수가 되지 않거나, 아니면 지적재산이 유출되거나 하는 아주 저희 조직과 또 산업과 또 저희 일터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저러한 위험들이 저희에게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실제로 많이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사고는 최근 10년간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됐고요. 특히 그 증가세가 최근에 좀 더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AI 이슈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최근 10년 사이에 보면은 10년 전에는 한 연간 20개 정도였었는데, 이거는 AI 인덱스 에포트에서 보고된 내용인데 최근에는 200건이 넘는 한 10배 이상, 그리고 그래프를 보시게 되겠지만 점점 최근에 될수록 많은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최근 2년 동안 어느 부분이 가장 많은 사고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한 유형을 뽑아봤는데요. 총 5개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적대적인 공격입니다. 시큐리티하고도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버시 이슈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에 대한 편차는 상당히 중요하게 최근에 사건 사고로 많이 보여지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즉 저희가 AI가 상당히 유용하고 저희 업무를 하는데 생산성도 아까 굉장히 많이 높인다는 부분들을 설명드렸는데요. 또 반대급부로 이렇게 큰 위험과 한계점들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식을 해야겠습니다. 점점 저희는 AI를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는 것들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좀 더 급격하게 그 적용률이 증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AI를 소프트웨어 적용하는 데는 한계점이 상당히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반드시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기를 AI 소프트웨어의 위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1960년도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때 우주 비행사가 이 소프트웨어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으로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뢰가 없었을 때 과연 소프트웨어에 저희가 AI를 적용하는 것이 저희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는지 저희는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과연 AI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저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이게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시는 분들도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그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AI 소프트웨어의 테스팅 쪽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이 부분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 게 지금 저희가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해결해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25023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에 대한 부분들 중에서 25059, 25058 표준에 보게 되면 기존의 표준에서 변형을 좀 하거나 아니면 몇몇 가지에 대한 특성을 좀 더 추가를 해서 AI에 대한 품질 특성을 추가한 모델들이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기존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AI 테스팅으로 바뀌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을 염두에 둬야 될지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 소프트웨어 테스팅은 소프트웨어에 디파인된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검증하는 그런 활동이었다면 지금은 AI 모델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거에 대한 공정성, 그리고 강건성, 그리고 신뢰성 같은 것들이 기존 소프트웨어와 플러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테스팅 쪽에서는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으로 확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에 대한 품질 지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부분도 테스트 케이스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만들고 계신데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스트 케이스의 AI는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데이터 품질을 어떻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이제 그걸 데이터를 뭐 AI의 메타 품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저희는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하고 방법론들을 찾아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요즘 거대 모델들이 나오면서 저희에게는 상당히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대적인 어떤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데이터 편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테스트에서 상당히 어려운 게 테스트 오라클입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테스트 케이스를 썼을 때 어떤 기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게 대부분 디파인 되어 있어요. 하지만 AI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테스트 데이터나 트레이닝 데이터의 변화에 따라서 그 오라클은 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소프트웨어 테스팅과 다르게 AI 테스팅은 그러한 소프트웨어 변화에 점차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 방식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베리피케이션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테스팅도 좀 더 저희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범위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설명 가능성이라든지 적대성 테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기존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 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서 AI 테스팅에서 요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품질 특성이라든가 매트릭 쪽으로 저희가 어떻게 그것들을 검증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 자리에서 그것들을 공유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AI는 인간을 모방하는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당연히 생각하고 옳다고 느끼고 있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 윤리에 대한 부분이 신뢰성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인간 쪽에서도 상당히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AI에 대한 윤리 부분은 최근에 상당히 많은 주제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다루어야 할지 많은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조례라든가 규칙, 이런 부분들을 배포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진행형이라고 보여지게 되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나 프레임워크에 대한 개발은 저희가 지금 시작해도 혹 늦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AI 기본법에 대한 제정이 되어 있고,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대한 기본법인데, 이것이 내년 1월 22일 날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학습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했던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하면, 1960년대 저희에게 소프트웨어 위기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서 가장 큰 주제는 소프트웨어가 신뢰할 만한가, 안전한가 라고 하는 주제로 그게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불과 10년도 안 된 것 같아요. AI가 점점 아주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저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이 안전한가, 그리고 신뢰할 만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특히 오늘 모여있는 우리 베스콘에 모여 계신 우리 테스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 AI를 신뢰 있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 장사를 하는 건 아닌데 최근에 제가 봤던 책입니다. 올해 발간된 책인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문구가 있어서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요. 평가에 기반한 개발을 해야 된다. AI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영어는 좀 불편해서 제가 번역을 하면은요. 평가가 AI를 도입하는데 가장 큰 병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어떤 기술이 적용되는 궤적을 봤을 때 과연 AI가 폭발적으로 증가할지 아니면 완만하게 증가할지에 대해서 이 저자는 어떻게 AI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개발을 해야 AI에서는 그것이 저희가 개발하는 어떤 환경에서 가장 큰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별히 신뢰할 수 있는 평가가 저희 가운데에서 존재해야만이 앞으로 저희가 AI를 안전하고 또한 신뢰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AI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데에 대해서 오늘 2025년 10일에 베스콘 컨퍼런스에서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60년도에서는 공학적인 접근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AI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품질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AI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오늘 여기 모여 계신 많은 참여자분들과 또 저 또한 이번 AI 소프트웨어 위기를 특별히 품질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AI 트러스트, 신뢰성을 확보한다면 저희 소프트웨어와 잘 접목이 되어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AI에 대해서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AI 트러스트 테스팅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후에 기조 강연이라든가 특별히 오후에 있는 트랙 세션에 보시면 제목들이 다 AI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신뢰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조연설이라서 좀 더 추상적인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기조연설과 오후에 있는 세션 발표를 통해서 현재 우리 모여있는 많은 구성원분들과 협력하시는 분들이
이 AI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계신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책자에 제 자료가 없어서 혹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있는 이메일로 요청을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